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호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하편인데요. 이제는 기울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관점으로 한 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기울기당 두 개의 접선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기하적인 방법과 대수적인 방법을 다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공식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점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기울기를 모른다면 우리가 점을 가지고서 직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 내부, 그리고 원 위, 원 밖에, 이게 세 가지 경우로 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원 밖의 점부터 한번 보시면요, 원 밖에 이렇게 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접선을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그림처럼요, 이렇게 하나만 그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 내부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직선을 그리려고 해도 접선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접선이 있는 경우, 즉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이 없는지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에 보시면 원이 있고요. 이렇게 점 C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원 내부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두 개의 접선이 언제 없어지고 하나만 남느냐라고 하면요, 바로 쭉 이 점이 가까워져서 원 위에 딱 도달했을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에 보이는 두 접선의 방정식도 동일한 걸로 보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하나의 접선은 사실은 이 두 접선이 겹쳐지면서 하나로 보이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원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한 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일 텐데요. 자, 이것을 먼저 예시 하나를 보고 일반적인 경우를 다뤄보는 걸로 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는 하나의 예시,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반적인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왼쪽 경우부터 먼저 보면요, 자, 3,4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쯤에 있는 점이겠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요, 이 점 P 말고 다른 점에 대한 정보는 현재 전혀 없죠. 자, 그렇다면 점보다는 기울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OP의 기울기가 이 접선과 서로 수직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빨간색 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OP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그 0,0과 3,4를 가지고서 만드는 기울기니까요, 3-0분의 4-0 해서 3분의 4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서 접선, 이 붉은 색깔 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역수의 부호 반대를 해준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y는 기울기가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한 점 3,4를 알고 있으니까요, 3,4를 지나는 접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양변에 4를 곱함으로써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는 4가 이렇게 곱해질 것이고, 여기는 4가 약분될 것이고, 여기도 곱하기 4를 해주면요, 남는 식을 써보면 이런 식이 나타납니다. 자, 3x 플러스 4y는 25라는 식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분명히 직선 맞는데요. 자, 이 식이 잘 보면요, 문제에 있는 것처럼 3,4가 3, 4가 보이고요. 자, 또 25가 여기도 그대로 25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동일한 과정을 거쳐볼게요. 자, 동일하게 P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접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OP의 기울기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OP의 기울기는 x1 빼기 0분의, 즉 x1분의 y1 빼기 0이니까 y1이고요. 접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 반대를 해준 이런 녀석이 되겠죠.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의 기울기를 갖고
한 점이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라는 식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는 25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r제곱이 그대로 안 오네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여기 있는 값이 r제곱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x1 제곱과 y1 제곱이라는 말은 실은 이 원 위의 점 p이기 때문에 이 p x1, y1을 여기다가 쏙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식이죠. 그리고 그 값의 결과는 r제곱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썼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것을 정리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x1, y1이 여기 x제곱과 y제곱 대신에 x1x, y1, y로 바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여기 있는 r제곱은 그대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요, 여기 있는 x1과 y1이 바로 숫자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기호의 좀 혼동 때문에 문자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이 식은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다음은 원 밖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을 때 한 직선, 두 직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접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자, 이 경우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밖에 A라는 점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아마도 이렇게 빨간 색깔 접선이 있겠죠? 그림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접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도 접선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 이것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기 위해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지금 빨간 색깔 선만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빨간 색깔 선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먼저는 A라고 하는 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접점을 선생님이 만약에 P라고 한다면 P를 기준으로 또 OP하고 빨간색의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 앞에서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결과에서 우리가 알아낸 게 뭐였냐면, 만약에 이 P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낼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원과 접선이 만나는 P라는 점의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 네,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이 문제는 항상 풀리는 거거든요. 자, P의 좌표를 선생님은 x1, y1이라고 놔볼게요. 그럼 P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P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했던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4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직선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라고 하면요, 이 빨간 색깔 선 위에 있는 것 중에서 힌트가 될 만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A라는 점이죠. 그래서 A라는 점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점, 즉 4,0을 여기다가 쏙 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식은 x1은 몇이라는 게 나오죠? 네, 바로 1이라는 게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원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라고 하면요, 원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미 기울기에 대한 건 사실 이미 접선의 방정식에서 썼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남아있는 힌트라고 하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요 P라는 점이 원 위에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보면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인 4가 된다. 즉 요 식에다가 P를 대입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문자가 x1과 y1인데 이 두 문자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뭐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연립해 주어야 되겠죠. 자, 연립하게 되면은 x1은 이미 1이라는 게 나타났으니까 x1에 1만 대입해보면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의 좌표가 사실은 두 개인 거네요. 네, 근데 사실 그림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위쪽에도 하나가 있지만 아래쪽에도 접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결국 P의 좌표는 1,√3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래쪽에 있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1,-√3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요. 접선의 방정식은 아까 전에 이렇게 구해놨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x1과 y1을 구해준 거였죠. 그래서 x1과 y1을 구해서 정답을 써주면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네요. 첫 번째는 x 플러스 √3 y는 4라는 직선, 또는 x 마이너스 √3 y는 4라는 직선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자, 접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a, b라고 하는 그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니까요, 대입해서 하나의 식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접점이 원 위에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또 하나의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이 두 개, 그리고 원하는 문자도 두 개니까요, 이 두 개를 연립함으로써 바로 x1과 y1을 구하면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구했던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쭉 알아보았었는데요, 참 내용이 많고 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꼭 써보면서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모든 경우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요, 같은 기울기를 지닌 접선이 두 개가 존재한다. 자, 두 번째로 원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하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도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각각은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상황에 맞는 풀이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